Congratulations, we finally made it here. Celebrate. 네, 안녕하세요. 재정의 삶이 돌아왔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요즘 시드니는 지난주부터 너무 비가 많이 왔어요. 뭐 50년 만에, 뭐 몇십 년 만에 최고의 비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막 그러면서 많은 또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안타깝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어려운 그러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재정의 삶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저는 재정의 삶을 진행하는 우리 기쁨 있는 메시지 교회 임기호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안전한 직장은 없다, 사장이 되어라. 제목이 조금 도전적이죠. 오늘은 창업을 혹시 꿈꾸는 분들이 계시거나 내가 창업을 한번 생각해 보거나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준비한 내용이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도 뭘 하면 좋을까, 아니면 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들려드릴 얘기는, 여러분 혹시 우리 그 호텔, 우리 가서 어디 홀리데이 같은 데 가거나 어디 일을 하러 가거나 했을 때 묵을 수 있는 호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호텔이 많은 이름이 있지만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이 홀리데이 인의 창업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는 캐머스 윌슨이라는 분이에요. 제 기억으로 3년인가에 90세의 나이로 타계하셨는데, 이분이 캐머스 윌슨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을 창업하게 됐는가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미국의 한 제재소의 직원이었어요. 나무 만들고 자르고 하는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보니까 책상 위에 레터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레터를 딱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You're fired. 해고 통지서죠. 아니, 하루아침에 그냥 백수가 돼버린 거예요. 잘린 거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런 황당한 해고를 당해서 너무너무 이제 막 분노하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자신을 해고시킨 이 상사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음을 그냥 오랫동안 부글부글 끓면서, 근데 방법은 사실 없고 매일 술을 마시고 그냥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가운데, 이게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나요? 안 돼요. 그 사람은 모르거든. 나만 그런 거지만. 그래 막 그렇게 힘들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잘 돼서 내가 그냥 보여줘야지 하고 막 이것저것 해보려는데 돈은 다 쓰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가출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와이프가 딱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살려보려고 했지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는 없고, 하다가 갑자기 나는 지금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내가, 이분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아내가 평생 기도를 하던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을 꼭 잡고, 여보,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걸 아세요? 당신이 아직 도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은 있나요? 라고 도전을 한 거예요. 이 한마디에 갑자기 캐머스 윌슨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딱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로 기도하면서 아내와 함께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며칠 동안 기도를 시작했대요. 기도하는 동안에 자신을 해고시킨 상사에 대한 마음의 그런 미움과 분노가 자신도 모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새로운 일들과 아이디어가 하나씩,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희망을 갖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 집을 담보로 융자를 하나 딱 얻어요. 그래서 건축 사무실을 하나 딱 열게 돼요. 건축 사무실을.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를 도와줄 어떤 여건도 보이지 않자 그는 마침내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출장을 갔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점이 그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드는 호텔이. 그러니까 시설도 좀 좋고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냥 가격이 좀 싼 데로 가면 분위기가 너무 엉망이고 막 너무 더럽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저는 최상의 서비스와 청결한 시설, 적합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집이 근처에 그 마을에 있는 집에 이제 방이 한 4개 정도 되고 1, 2층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돼 있는 집을 찾게 돼서 남은 걸 다 그 집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부부가 한 방을 쓰고 아이들이 한 방을 쓰고 나머지 방 2개로 호텔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호텔 체험방을 시작해가지고 할 때마다 거기가 잘 되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왜냐면 그 동네 그 호텔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나고 하면서 사이즈가 커지고 점점 다른 지역에도 이 호텔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체인망을 넓히다가 지금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호텔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와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 호텔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술집과 도박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호텔들 보면은 거기 막 바도 있고 막 도박장. 홀리데이는 말 그대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패밀리들을 위한 어떤 호텔로 세팅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떤 은혜를 가지고 만든 이 호텔에 술집과 도박장은 세우지 않고 더 재밌는 거는 호텔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나눠드린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 이야기입니다. 자, 혹시 우리 가운데 요즘 이것저것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새로운 창업 아이템이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통질문 2개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평소에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시작한 경험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몬스 죄송해요. 시몬슨 침대구나. 시몬슨 침대고 캐몬스 우리 윌슨 이 아저씨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 아저씨 계속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좀 가격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이렇게 좀 그 좋은 환경이 그 호텔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평소에 하고 싶던 것들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전을 한 것 같은 거.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걸 하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 뺏겼던 거 혹시 있으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2번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되었던 경험. 내가 어려움 찾아와가지고 나 이제 큰일 났어. 나 망했어라고 했지만 그것이 역전이 되어지는 기회가 혹시 있었다면 그것도 한번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고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뭐냐면 개는 주인이 주는 건 막 다 먹잖아요. 왈왈왈 하고 다 먹잖아요. 근데 진주가 딱딱하잖아요. 거룩한 거. 그리고 돼지도. 그러니까 돼지도 뭐든지 막 먹는데 이런 것들 거룩하고 이 값어치 있지만 진주가 값어치는 딱딱하고 이런 거를 그냥 주면 개나 돼지는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아무 것을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 누구한테 어드바이스 같은 거 할 때 정말 진심에 우러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야 너나 잘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은 가치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그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
주도권이라는 게 있죠. 주도권.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 이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죠. 회사로 말하면 사장이고 더 큰 기업으로 말하면 뭐 회장님, 뭐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겠죠. 기업이나 공동체의 경우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나 기업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가치가.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업이나 공동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업이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고 마는 거죠. 타락하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는 기업이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주도권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주도권을 갖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뭘까요? 바로 결정권이에요.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이런 의견들 가운데서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위치가 바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도권은 어떤 무소불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독재적인 권력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그 비참한 결과가 올 수 있겠죠. 그러므로 주도권은 자신이 속한 기업이나 공동체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기업이나 공동체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주도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주도권을 받은 사람,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그냥 뭐 한번 해볼까는 안 돼요.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하면 칭찬을 받고 잘못하면 비난을 받을 각오도 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고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거죠. 기업이나 공동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쯤에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팀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주도권을 막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런 가치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어느 세팅될 때까지는 조금 주도권을 꽉 쥐고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새롭게 시작을 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좀 몰려들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선한 의도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것들 뭐 하나 보자, 아니 뭐 뜯어먹을 거 없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이나 공동체는 시작하는 사람이 분명한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그럼 교회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야 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님이요, 당회요, 성도 얘기하죠. 땡땡땡. 교회의 주도권은 반드시 예수님이 가지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목사나 당회나 성도가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맨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면 교회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또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분별해야지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 모든 결정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이나 다른 공동체의 경우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가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처음에 스타트는 아주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아쉬워지더니 나중에는 아주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목사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저 이제 호주 한인극단이라는 비영리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2014년부터 시작한 이 단체는 요즘 이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호주 정부의 또 지원을 받아서 든든하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우리 방송국에 또 우리 젊은 배우님 한 분을 또 저희가 소개를 잘 시켜줘서 드려서 또 잘 활동하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매년 뭐 2편에서 한 3편 정도의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콘서트 등의 문화 공연을 통해서 이 호주 한인 사회에 조금 생기를 불어넣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고 뭐 컴패션이나 다른 단체들도 또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쯤 된 것 같아요. 단체에 이제 함께하는 배우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스태프들도 늘어나서 한 50명 정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우리가 운영팀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대표님. 그래서 단체가 좀 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뭐 돕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셔도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럼 제가 좀 더 자율적으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짜보세요 하고 제가 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좀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좀 상황들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서로 간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주도권을 넘겨줬더니 공연을 올리는 공연팀이보다는 모여서 먹고 놀고 마시고 하는 어떤 그런 팀으로 되는 분위기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겠다고 하고도 또 어떤 책임감 없이 또 갑자기 또 뭐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막 나타나고, 제가 이걸 보다가 이 모습이 이게 진짜 이 호주 한인 극단을 만든 이유가 가치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안 좋은 소문들이 막 이제 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이랬더라, 뭐가 저게 저랬더라, 뭐 누가 뭐 이렇게 했더라, 누가 저렇게 했더라,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빨리 주도권을 넘겨줬구나 생각하고 제가 재정비에 들어갔죠. 자기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딱 꽉 잡고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과감하게 나가시라고 하고, 분명한 단체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사람만 남아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뭐야 난 여태까지 그랬는데 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 좀 내가 공연하러 왔으니까 공연 열심히 준비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자,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해요, 여러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결정권을 줘야 해요. 기업이나 단체가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에게, 그 단체한테 주도권을 맡겨야 안정적으로 단체나 기업이 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을 꿈꾸고 계시다면 내가 이거 아이디어 있는데 다른 사람 써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메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 메인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딱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오래 롱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많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뭘 가장 잘할까? 가장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돈이 되도록 만드는 게 창업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방송인 가운데 요리 연구가고 뭐 CEO인 분 중에 하나, 여러분 백종원이라는 분 계세요. 백종원 들어보셨죠? 현재 방송에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더라고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도 또 이렇게 진행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또 좋은 아이콘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가 이분 책을 한 걸 읽었는데 이분도 한때는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다가 파산까지 당했던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에 성공을 한 것만을 스스로 안다. 내가 모든 것에 성공을 한 것으로만 안다. 그러나 사실 나는 실패한 것이 더 많다. 다만 성공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예.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실패한 게 많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제 실패를 통해서 공부, 수학을 얻은 거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실패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더라고. 결국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는 훈련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고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누구나 가장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걸 제일 잘하세요? 여러분 참 찾아보시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이거 항상 객관적으로 써야 돼요. 노팅을 하시다 보면 난 이걸 잘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크게 저렇게 나야 돼. 사람 만나는 걸 잘하느냐, 아니면 사람과 상관없는 걸 잘하느냐, 이렇게 나누고, 그럼 사람을 만나면 어떠한 상황에, 그래 왜라는 질문을 한 6번 정도만 하면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대요. 왜 6번인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자, 잘하는 것을 상품화하라는 것은 그것이 돈이 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누굽니까? 빌 게이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동시에 가장 큰 부자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 가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빌 게이츠가 음모를 펼쳤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좀 이상한 얘기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빌 게이츠는 컴퓨터가 발명되어지는 그 초창기에 대다수의 시간을 컴퓨터와 보낼 수 있는 혜택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빌 게이츠가 다니던 학교에 시범적으로 컴퓨터가 공급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긴 기계에 관심이 없어. 왜냐? 다 나가서 운동하고 놀고 다른 거 하길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아무도 이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무상으로 공급된 그 컴퓨터 앞에서 하루에 고등학교 때 8시간에서 12시간씩 컴퓨터를 마음껏 가지고 놀았대요.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이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 프로그램 그렇게 하다가 그 실력이 쌓여진 거죠. 컴퓨터를 좀 하고자 하는 경쟁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 그 프로그램을 자기 있는 그 학교에 먼저 그걸 쓰도록 상용화도 시켰어요. 그리고 훗날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앞에서도 한쪽 주머니에 손을 쫙 찔러 넣고 악수를 할 만큼의 영향력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짜잔! 자, 경쟁력이 다른 사람하고 붙었을 때 경쟁력이 이렇게 생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해. 근데 이게 똑같은 거 이걸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 초창기 왔을 때 제가 알기로 그 순대국밥 해장국 하는 곳이 벨모안가 그곳에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먼 거리에서도 그거를 먹으러 갔다니까요. 이제 그때는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다른 경쟁 업체들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를 먼저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 침체나 경제 위기를 심하게 겪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정답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입니다. 호주고요. 호주는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경이 막혀지고 뭐 각 주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자유가 좀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치명적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경제 제도가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보험제도나 복지제도들도 다른 나라보다 안정적이에요. 미국에서는 뭐 병원 한번 가면 아시죠? 얼마 엄청난 나오는 거. 호주는 이제 그런 거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또 평가를 받는 거고요. 자, 호주가 혁신적으로 발명한 발명의 역사들이 좀 있어요. 그 역사가 뭐냐면 제가 조금 이걸 찾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하고 있는 호주가 발명하는 역사.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뭘까요? 와이파이. 오호! 와이파이를 발명한 사람이 호주인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자, 호주의 전기 엔지니어인 존 오셜리반 박사가 1993년 와이파이를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호주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61년에는 데이빗 로빈슨하고 조지 코소프가 뭘 만들었지 아세요, 여러분? 초음파 스캐너. 우리 병원에 가면 이렇게 애기들, 이게 엄마들 배에 이렇게 초음파 윙 하잖아요. 그 초음파를 호주에서 만들었다니까요. 또 하나, 항공기의 비상 탈출 슬라이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다닥 펴져서 쭉 내려가는 거. 그건 누가? 퀀타스 항공의 잭 그랜트가 처음 개발을 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 이거 진짜 몰랐어요. 뭐냐면 냉장고를 발명한 사람도 호주더라고. 호주. 1851년에 육류 보관을 고민하던 호주에서 아시잖아요. 소 막 이런 것들 엄청 육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잘 보관이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해서 1854년부터 상업화가 돼서 전 세계로 팔려나간 냉장고도 호주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차량의 라디오나 전기 드릴, 항공기 블랙박스도 호주가 발명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어요. 아쉬운 점. 제가 이거 너무 아쉽더라고요. 호주의 대표적인 제품 뭡니까? 어그부츠. 또 하나 아웃백 브레이커지.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어그부츠의 경우는 호주의 서퍼인 세안 스테드먼 발음도 어렵네. 세인 스테드먼이구나. 예, 세인 스테드먼이 발명을 했는데요. 차가운 바닷가에서 서핑을 한 후에 발이 너무 추워. 그래서 따뜻하게 내 발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의도에서 어그부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의 패션 회사에 상품권이 넘어가 있어요. 이런. 그런데 이 넘긴 조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넘긴 조건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국의 파운드로 10,000파운드를 받고 또
돈으로 일시불, 그리고 1년에 어그부츠를 3컬레 무상으로 받는 조건으로 이 모든 상품권을 넘겼대요. 너무나 소박한 거래, 정말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들어보셨죠? 제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한국 가서 처음 가봤지 않았습니까? 아이 가서 봤더니 완전 다 호주 그 지명들 호주식 영어로 다 써 있더라고요. 아 이걸 누군가가 먼저 시작했으면 호주가 또 요식업 분야에 또 전 세계적인 새로운 강자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잘 개발해서 또 큰 그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아쉽게도 발명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그건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혹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나는 뭘 제일 잘할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다 채워진 것 같지만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 메타버스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타고 다니는 버스는 아니고요. 이 메타는 이제 가상 공간이고 버스는 이제 유니버스의 이제 합성어죠. 요즘 나온 신조어죠. 메타버스라는. 요즘 새로 나온 또 그런 가상 공간의 비즈니스들에 대해 설명하는 책인데 아주 인터레스팅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창업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나눈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야기도 좋고요. 어떤 여러분들 내용도 좋고요. 그런 것들 한 번씩 좀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단의 기도문. 나는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를 창업할 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자세를 하겠다. 한번 써 보시고요. 또 한 주간의 여러분 액션 플랜. 이번 한 주는 내가 좀 아이디어 이게 노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아직 어리지만 맨날 그러거든요. 창업을 해라. 뭘 창업할지 모르겠지만 창업을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뭘 할지 모르겠지 한번 해봐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노하우를 잘 살려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멋진 일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창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환절기 가운데 더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